그다음 해볼 건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격자 에너지. 요게 살짝 나중에도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자 에너지. 자, 우리말로는 격자 에너지로 번역을 하고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레티스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게 어떤 그 반응에 대한 에너지 관계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편의상 어떤 양이온을 mx, 어떤 음이온은 x 마이너스, m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왜냐하면 양이온이 뭐 항상 100% 그런 건 아닌데 금속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음이온은 비금속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금속을 보통 M, 비금속은 보통 X로 나타나는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 금속 양이온이 기체, 비금속 음이온이 기체로 있다는 상황은 이 기체라는 것을 이 양이온, 음이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기체라고 하는 건. 이 기체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기체라는 말의 뜻은 서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 모두가 서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체라는 뜻은 바로 주변 입자들과의 인력, 청력, 이것이 거의 없는 상태를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를 봐서 상태 방정식이나 예전에 배웠던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나 기체 분자들끼리의 인력이 있다, 청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다른 상태인 고체 혹은 액체 등에 비해서는 기체 사이의 인력, 청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 gas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금속 어떤 이 양이온이 기체로 있다, 음이온이 기체로 있다라고 하는 건 서로가 다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놈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정한 결합거리 내에 양이온, 음이온이 쿨롱 인력으로 엮여 있으면 이때 이온 결합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쿨롱 인력이 바로 이제 이온 결합의 이제 성분이 될 텐데, 쿨롱 인력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 음이온끼리만 있으면 항상 또 인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양이온, 음이온 너머에 또 양이온, 또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X축, Y축으로 계속 무한히 성장하는 게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무한히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온 위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알갱이 하나하나가 무지막지하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기체라 할 때 무한계의 입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한대의 거리고 무한계의 입자라고 할 때 이렇게 무한계의 입자가 3차원적으로 꽉 쌓여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고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 생각을 잘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이 경우 보통 매우 큰 발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 보통 쓸 때는 U라고 씁니다. U인데 큰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이런 식의 반응이 보통 큰 발열 반응이 되는데 그게 에너지로 부호로 표현할 때는
음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자 형성 반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바로 양이온, 음이온이 기체 상태로 있을 때 그게 고체로 쫙 모이는 그 반응을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해야 되고, 그때 무조건 발열 반응인데 그 발열 반응의 크기도 억수로 커요. 그래서 격자 에너지는 보통 값이 큰 음수로 표현이 된다. 무슨 말 나겠죠? 저렇게 격자 에너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격자 에너지는 나중에 21장에서 조금 더 그 세분화하여 다룰 것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기초적으로 저것을 격자 에너지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자. 저 표현이 격자 에너지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근데 이때 이제 편의상, 이거 제 편의상, 그러니까 이게 편의상이니까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이게 야매란 얘기예요. 야매지, 야매 표현이나 이런 표현은 좋지는 않은 건데, 이게 막 워낙 이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런 야매 표현에 또 이렇게 좀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쓸 때도 이게 문제 같은 걸 낼 때는 공식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데, 문제 안에 그런 야매 표현이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보면 뭔지는 아는데 이걸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하나 써드리면, 이때 편의상 격자 에너지의 크기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마이너스 500kJmol인데 그냥 앞에 마이너스 빼고 이 녀석은 격자 에너지가 500kJmol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체 상태의 양이온, 음이온들이 고체가 될 때 크기만 표현해도 실제로는 그만큼의 발열 반응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의 정의가 이렇고 격자 형성 반응이 그렇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슈화 에너지. 자, 보통 표기할 때 델타 H, HYD 이렇게 이제 쓰는데, 여기 요 수화라는 말의 단어 뜻이 원래 영어로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슈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어근 분석을 좀 하면, 여기 그 하이드라, 여기 있죠, 하이드라. 하이드라. 왜요?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낫지고, 그러니까 헤일 하이드라. 이 두 손 하는 게 헤일 하이드라. 헤일 하이드라. 님동진은 이거 알아요? 헤일 하이드라.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어떻게 웃어요? 낫지. 낫지는 한 손. 낫지 한 손이고요. 이 하이드라는 두 손. 헤일 하이드라. 이거. 민지야 이거 알아요? 몰라요? 뭐야? 강민이 이거 알아요? 그래, 왜? 그거 미국 대장. 미국 대장 몰라? 미국 대장? 미국 대장을 안 봤다고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미국 대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미국 대장이거든요. 네, 나 캐릭터 중에 그거 슈퍼히어로 중에 미국 대장 되게 좋아해요. 네, 미국 대장. 네, 거기 보면은 거기 미국 대장의 적이 그거 하이드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인사법이 헤일 하이드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 대장에서 막 때려주고 막 그 장면. 네. 그 엔드게임에도 하이드라 나오나? 예, 나와요. 어디 나오더라?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맞아. 시간 여행 맞아. 맞아. 그 장면 진짜 재밌죠. 시간 여행하는 장면. 네, 하여튼. 하여튼. 좋아. 자기는 마블 안 봐요? 그럼 뭐야? 그럼 진준이는 뭐 봤어요? 영화를 잘 안 봐요? 하여튼 그렇구나. 그럼 한국 영화도 안 봐요? 영화를 안 봐요? 소설을 많이 봐요. 재미가 없어요. 소설. 영화가 재미가 없다고요? 최근에 봤던 영화. 가장 최근에 그냥 봤던 영화.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그래서라도 봤던 영화. 아, 영화가 재미가 없다. 야, 이건 진짜로요? 아, 그렇구나. 그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는 영화를 통해 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요이 요이 요 노래 작사 작곡가가 있는 거 알아요? 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요이 요이 바로 예, 나운규 바로 1900 몇 년에 나운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에요. 이 사람의 첫 번째 영화 제목이 그게 제목이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 경화의 주제가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리랑은 그냥 민요가 아니라요. 작사 작곡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운규라는 사람의 아리랑 영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바로 독립운동에 불이 지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은 원래 그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몸을 다쳐가지고 중국으로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서 야, 그럴 거면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의식을 심어줘라 라고 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영화의 한 일부분인 거죠. 그렇게 영화는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나운규라는 사람의 아리랑은 나운규의 인터뷰를 보면 내가 수록한 곡이긴 하지만 내가 지은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나운규도 이 멜로디를 어디서 알고 있었냐면 나운규 아기 때 그 나운규가 살던 그 주변 지역에 나무를 벌목하러 온 인부들이 그냥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대요. 그걸 어렸을 때 듣고 기억했다가 영화에 이렇게 수록한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운규 작사 작곡으로 공식으로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하여튼 알겠죠? 그죠? 예, 하여튼 그렇다. 그 아리랑을 민요라고 알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민요지, 민요는 민요인데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이 있는 노래예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영화를 안 보면 곤란한데. 네. 자, anyway, 소설이요. 그것도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진 않죠. 좋아요. 자, 하여튼 하이드라 이게 뭔 뜻이에요? 어근상. 물. 영어로 이 물을 영어로 하이드라라는 어근으로 항상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근상 하이드로가 있어요. 하이드로. 이건 뭐예요? 어근상 수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이드로는 수소를 뜻하는 말이고요. 하이드라는 물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뒤쪽에 에이션은 무슨 말이에요? 즉 하이드라와 에이션이 같이 붙은 말인데 에이션은 될 화자예요. 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뭐냐면 영어로 에이션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수화라고 하면 물과 관련된 어떤 변화를 통칭하여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화 에너지가 사실은 유기화학에서도 수화 에너지가 정의되기는 하는데 유기화학에서 얘기하는 수화는 또 달라요. 알겠어요? 또 좀 다르지만 여하튼 물이 어떤 식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를 수화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건 지금 이 이온결합 화합물과 관련돼서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짜잔. 짜잔. 자, 여전히 기체예요. 시작은 기체야. 그런데 얘가 무르 속에 얘를 넣어두는 거야. 그럼 이때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 AQ.
AQ. 아시겠죠? 코가 간지러울 때 AQ. 자, 어쨌건 왜요? 네. 하여튼 알겠죠? 이렇게 된 과정을 요 과정을 슈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를 그때 기체 상태로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물 속에 넣어서 이렇게 AQ 상태로 바꾸는 것을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체 상태는 여기 그려놨으니까 더 안 그려도 될 거고요. 알겠죠? 이때 수화가 된 AQS 상태는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금속 양이온이 있습니다. 물에 집어넣어 놓았으니 물 분자가 많이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물의 특성상 요 산소 요 부분이 델타 마이너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죠. 왜?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이온과 산소 사이에 이런 식으로다가 뭐가 나타난다?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이 머리를 들이밀고 금속 양이온을 둘러싸는 이런 상태가 바로 수화된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여기 있는 음이온 입장에서는, 자, 음이온은 이렇게 마이너쭈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물에서 요 슈쇼는 플러스 성격이 나타나요? 마이너스 성격이 나타나요? 슈쇼는 플러스 성격이 나타나죠. 그래서 물에 슈쇼가 이런 식으로 음이온 쪽으로 향하면서 둘러싸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가 나타나겠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음이온이 수화됐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수화 과정 있죠? 이 수화 반응의 결과 출입한 열량이 있을 거라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수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화 에너지 역시 항상 뭐다? 발열 반응입니다. 자, 아까 누구도 발열이라고 했죠. 누구도. 격자 에너지도 발열이라고 했죠. 근데 수화 반응도 항상 발열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기 격자 에너지도 음수값을 갖지만 여기에 있는 이 수화 에너지도 항상 음수값을 갖는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열일 경우 에너지 변화를 음수로 얘기를 하죠. 알겠죠? 되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 또 질문해. 네, 기체에서 출발해서 고체가 될 때의 반응을 격자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은 그 격자 형성 반응이 아니에요. 이온 결합 화합물은 무조건 고체예요. 알겠죠? 액체인 애들도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네. 액체가 그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건 그건
그걸 전공하는 특수한 몇 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공교육 과정에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격자에는 격자인의 정의는 항상 적어입니다. 적의 정의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 간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격자 에너지 됐고, 그다음에 이거 지우고 4. 사 맞나? 1, 3, 3 됐고, 그다음에 2. 말을 뭐로 쓰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용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 짜잔,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용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보통의 경우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죠. 그것과 관련해서 용해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녹는다라는 말이 영어에서 녹는다라는 말과 우리말에서 녹는다는 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달고나 알죠? 달고나 만들려고 설탕에 열을 가하면 설탕이 녹죠. 그것도 녹는 건데, 소금을 물에 넣어서도 녹죠. 근데 두 녹음엔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둘 다 녹는다고 하죠. 근데 이걸 영어로는 구분을 해요. 달고나를 위해 설탕에 열을 가해 녹이는 건 영어로 멜팅이라고 하고요. 물에 소금을 넣어서 녹이는 건 그걸 디솔빙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멜팅이다, 디솔빙이다 구분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녹는다 한 가지로만 쓰이기 때문에 요게 어떤 말을 쓸 때 그게 어떤 말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무슨 말 알겠죠? 생각하고 판단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 용해 과정에 대한 정의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물론 자, 어디에 섞여 녹을 때 물이 아닌 경우도 있죠. 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온 결합 화합물이 물이 아닌 곳에 녹는 얘는 또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죠. 소금을 물에 넣으면 잘 녹죠. 근데 소금을 참기름에 넣으면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넣어봤잖아요. 고기 찍어 먹을 때 참기름에다가 소금 넣고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 소금 녹아 안 녹아? 안 녹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을 어디에 녹이려면 하여튼 뭐 액체에 녹여도 되는데, 그 액체가 하필 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지금의 용해는 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우선 해보겠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자, 그 정의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줄게요. 준다. 8. 자, 바로 이게 세계선이다. 자, MSX라고 하면 이건 고체 상태를 뜻하죠. 얘를 무르 여기에 넣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 M 플러스 AQ
x 마이너스 aq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걸 용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것에 대해 첫 번째 정의됐고 두 번째 연력학적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익숙해지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좀 야리까리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40분이나 됐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여기가 에너지 축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반응 경로가 있다 칩시다. 자, 이때 짜잔, 이게 만약 mx 솔리드가 있다고 칩시다. mx 솔리드 보이세요? 그리고 이때 짜잔, 여기에 m이 양이온으로 기체로 존재하고 X 음이온이 기체로 존재하는 어떤 상태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상태로다가 요 M, 이 AQ, X 마이너스가 AQ가 된 어떤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슈? 보이시죠? 자, 이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 관계. 이게 바로 뭐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 관계. 이거이 바로 짜잔, 격자 에너지 관계죠. 맞나요? 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 관계를 우린 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슈셔요? 슈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델타 H 하이드. 헤이라이드라. 무슨 말이죠? 바로 슈화 에너지 아시겠죠? 이건 우리말로 격자 에너지, 슈화 에너지. 그 다음 이때 여기서부터 요 관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델타 H 용해. 우리말로는 용해열입니다. 영어 표현은 딱히 없어요. heat of dissolution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해열이고요. 우리말로는 델타 H 용해열 이렇게 쓰면 되고, 영어 표현으로는 heat of dissoluti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바로 그 정의가 고체에서 수화된 양이온, 음이온으로 변하는 걸 델타 H 용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잉? 쓱쓱쓱 자, 여기서 델타 H 용해, 그 다음 U 델타 H 하이드라. 요 사이에 어떤 산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관계가 성립하나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빼기 더하기 하면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 이 화살표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방향, 여기서 이렇게 되는 방향을 뜻하는 거죠. 만약 고체가 기체가 되는 방향을 생각하면 이때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되겠어요? 이 에너지에 마이너스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이 가는 건 두 단계를 생각해서
여기서 이리 갔다가 여기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리 가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U, 여기서 이리 가는 건 하이드레이션.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야 얘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이 하이드레이션 항상 무슨 반응이라고 했어요? 항상 발열이라고 해서 항상 마이너스, 항상 흡열이라고 했어요. 항상 발열이죠. 부호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항상 마이너스죠. 그 다음 격자 에너지도 항상 무슨 반응이라고 했어요? 항상 발열이라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이 표현이 맞는데 이걸 말로 쓸 때는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 원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붙인 것에다가 마이너스인 것을 더해줘라 이게 되니까 약간 헷갈린다고. 그래서 얘를 편의상 어떻게 바꾸기도 하냐면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격자 에너지의 크기, 슈화 에너지의 크기를 뺀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세 번째 격자 에너지와 이렇게 써볼까요? 한글로 써볼까요? 슈화 에너지 요 둘은 서로 경쟁적입니다. 자, 이거이 서로 경쟁적이다. 무슨 말이냐? 자, 우선 얘네들을 편의상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항상 이 부분은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기로 나타내고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더해봐야 항상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기의 마이너스라고 하면 편리할 거라 이런 말이죠. 자, 첫 번째 1. 짜잔.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이럴 경우 델타 H 용해 부호가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슨 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반응이라고 하죠.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상 물에 녹일 때 그놈을 끓여주나요? 아니면 냉장고에 넣나요? 보통 끓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걔가 잘 녹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곰탕 있잖아요. 곰탕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죠. 뭐 고기 뭐 무기질도 들어있겠지만 이게 고기 가지고 있는 지방이나 고기가 가지고 있는 젤라틴 등이 이게 물에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글보글 끓여 놓으면 거기에 지방하고 젤라틴이 거기 곰탕에 잘 녹아 있잖아요. 근데 그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돼? 막 떠가지고 이렇게 굳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물에 녹일 때 뭐 차갑게 해요, 뜨겁게 해요? 뜨겁게 하죠. 그걸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용해 과정인데 흡열이니까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 열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그 용해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면 보시다시피 뭐냐면 용해가 촉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또 배우게 될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온계라고 하면 예를 들면 NaCl 있잖아요. 소금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물에 넣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흡열 반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소금을 물에 넣으면 온도가 올라갈까요? 온도가 떨어질까요? 온도가 감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용해 후 온도가 살짝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하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탄산음료 있잖아요. 탄산음료를 먹어야 되겠는데 얘가 지금 실온에 너무 오래 방치됐어. 그럼 실온에 방치된 탄산음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빨리 차갑게 하고 싶은데 지금 목이 너무 말라. 빨리 먹고 싶어. 그럼 그때 어떡하냐? 물을 꺼내요. 물을 딱 받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얼음을 꽉 부어요. 그럼 물과 얼음이 공존하면 몇 도예요? 무조건 0도예요. 그렇죠? 물과 얼음이 공존하면 대기압정에서 0도예요. 거기에 얘를 딱 담그는 거죠. 그러면 얼음이 들어있는 물이 그 캔에 이렇게 접촉하는 면적이 많으니까 빨리 냉각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거를 강화하고 싶다? 거기다가 소금을 확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확 뿌리면 어떻게 된다?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데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서 주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그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데 영하 4, 5도 정도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담겨놓은 캔 음료가 빨리 차가워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이런 테크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몇 시죠? 51분이요.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격자 에너지와 수화 에너지가 반대가 되었다. 그럼 이건 용해 과정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발열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 과정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했죠. 그럼 이 경우는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어쩌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쪽 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나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온들이 고체 결정으로 존재할 때보다 어떻게 물에 녹을 때 더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발열이니까. 열을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열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크다가 작아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내놓잖아요. 그럼 열 에너지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그 상태로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녹을 때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해 엔탈피가 음수로 발열이 되는 경우는 용해 과정이 그냥 알아서 잘 되는 녀석들인 거죠.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실용적으로 뭐가 될까요? 물에 녹는 게 더 안정해지는 녀석이면 실용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 흡습제입니다. 혹은 제습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마라고 있죠. 하마. 물 먹는 하마. 걔가 화학식이 뭐냐면요. MgClO4,2거든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물 먹는 하마예요. 걔들 같은 경우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온도가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온도가 아니고 이제 용해 과정이 발열 과정인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용해 과정이 발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얘가 이제 물 먹는 하마예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들은 바로 뭐다? 물에 용해가 된 후 발열은 됐고요. 그럼 발열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 온도가 낮아질수록 용해 과정이 촉진되는 거예요.
자, 왜냐? 시스템에서 알아서 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열이 나오는 걸 더 열이 잘 나오게 하려면 주변이 차가울수록 열을 잘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그 이온계란 물질들은 주변의 온도를 차갑게 할수록 그 녀석이 뭐냐면은 물 속에 더 잘 녹아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얘들이 바로 물 먹는 하마 같은 애들이고요. 아시겠죠? 근데 요런 얘들은 좀 귀하고 요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온계란 물질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안녕. 다음 시간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있죠? 수요일 4시인가? 5시인가? 6시. 바로 다음 주인가? 바로 아니에요? 그래요? 그 다다음 주인가? 그때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영상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계속 봐요. 알겠죠?